1970년대 초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이상한 실험을 하나 설계했습니다. 스스로를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과 운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신문 한 장을 건네고 이 안에 사진이 몇 장인지 세어보라고 한 겁니다. 운이 없다는 쪽 사람들은 대부분 꼼꼼하게 페이지를 넘기며 약 2분을 썼습니다. 정답은 43장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정확히 맞췄습니다. 운이 좋다는 쪽은 훨씬 빨랐는데 이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세지 말 것 이 안에는 사진이 43장 있습니다. 운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문장 위를 두 눈으로 지나쳤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뇌가 처음부터 그것을 걸러냈던 겁니다. 개수를 세어야 한다는 과제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정답이 이미 거기 쓰여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를 읽다입니다. 부를 이루기로 결정한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을 이야기는 바로 이것에 관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 안에도 이미 인쇄된 문장이 있어요. 문제는 그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건 능력도 운도 노력도 아닙니다. 19세기 말 에든버러의 한 판사가 50살에 뒤늦게 인도 철학과 심리학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뒤 그는 에든버러 왕립학회 강연대에 올라섰고 청중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 강연이 책으로 묶인 것이 토머스 트로워드의 에든버러 강연입니다. 밥 프록터가 평생 한 권을 닳도록 읽었다고 고백한 바로 그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은 간절히 원활하가 아닙니다. 트로워드가 줄기차게 경고한 건 정반대였어요. 잠재의식은 당신을 돕는 존재가 아니다. 입력된 것을 그대로 출력하는 기계일 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입력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오늘은 그 입력 오류를 찾아내고 어떻게 명령어를 교체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잠재의식은 인격이 없다. 그래서 더 무섭다. 트로워드가 잠재의식을 설명할 때 쓴 단어는 비인칭적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핵심입니다. 인격이 없다는 말은 당신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가 전혀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중력이 그렇듯이요. 중력은 성인군자가 절벽에서 떨어지든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떨어지든 속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연을 듣지 않아요. 잠재의식도 정확히 그렇게 작동합니다. 간절함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오랫동안 지배적으로 품어온 생각의 주파수에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는 입으로 내뱉는 확언이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트로워드의 설명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표면의식은 판단하고 선택하고 비교하는 기관이고 잠재의식은 판단 없이 인식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둘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인 상태에서 눈을 감고 나는 100억 부자다라고 외치면 표면의식이 즉각 반응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 충돌이 강렬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잠재의식은 슬로건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진짜 원천, 지금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는 신호를 명령어로 입력합니다. 화려한 확언은 잡음으로 처리되고 결핍이 현실로 인쇄됩니다. 하버드 의대 심리학자 앨런 랭어의 연구에 따르면 뇌는 현재 처한 맥락과 명백히 충돌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자극으로 자동 분류합니다. 확언이 현실과 멀수록 뇌는 오히려 현실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요. 결핍 속에서 풍요를 외치는 행위는 잠재의식에 닿기도 전에 표면의식에서 차단됩니다. 이것이 인지부조화의 역설입니다.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 거죠. 당신이 나약해서 부자가 못된 게 아니라 잠재의식의 작동 방식을 모른 채 정반대 명령어를 입력해온 거예요. 트로워드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는 우주 전체가 하나의 원초적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형태가 없는 가능성 그 자체인 물질이요. 그리고 그것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표면의식, 즉 필터라고 했습니다. 이 개념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100년 뒤 양자역학이 비슷한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1944년 독일 과학 아카데미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오직 의식 있는 관찰자가 있을 때만 특정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식이 물질의 어머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필터가 24시간 가동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10분 동안 긍정을 다짐해도 낮에 불황 뉴스에 주눅들고 SNS에서 타인의 성공에 질투를 느끼고 밤에 잠들기 직전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를 반추한다면 10분의 긍정이 14시간의 부정을 이길 수 없어요. 잠재의식은 가장 오랫동안 지배적으로 흘러들어온 주파수를 현실로 만들어낼 뿐입니다. 예일대 심리학자 수잔 놀렌-옥스마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사건에 대한 반추는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을 넘어 그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 회로를 뇌 속에 강화시킵니다. 가난에 대해 자주 걱정할수록
뇌는 가난이 정상 상태라는 인식을 기저선으로 삼게 됩니다. 트루워드가 말한 지배적인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원리가 신경과학적으로 정확히 대응되는 지점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필터의 오염은 대부분 수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알고리즘이 선별한 불안한 콘텐츠를 매일 소비하고 비교를 자극하는 피드에 노출되죠. 그것이 층층이 필터에 쌓입니다. 그래서 트루워드는 생각을 바꿔라가 아니라 필터를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처방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 간절하게, 더 생생하게 상상하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스탠퍼드 심리학자 가브리엘 웨팅게는 20년간 수천 명을 추적한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론을 발표했어요.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하는 사람일수록 실제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았다. 꿈을 꿀 때 뇌가 이미 그것을 달성한 것으로 처리하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동기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웨팅게는 이것을 긍정적 공상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상이 생생할수록 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이미 온 것으로 착각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 도파민이 행동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원하면 원할수록 이상하게 더 멀어지는 느낌 다들 한 번쯤 받아보셨을 거예요. 착각이 아니라 뇌 구조의 문제인 거죠. 트루워드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잠재의식 프로그래밍의 목표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잡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중립적이고 담담한 확신의 상태. 내일 아침 해가 뜰 거라는 사실을 떠올릴 때처럼 설레지도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냥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그 상태요. 트루워드는 잠재의식 입력의 최적 상태를 콘템플레이션, 즉 관조라고 불렀습니다. 명상과도 화관과도 다릅니다. 어떤 사실을 감정 없이 하지만 완전히 수용한 채로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뇌파 연구에서 이 상태는 알파파 즉 8에서 12Hz에 해당하며 감정 뇌와 이성 뇌의 충돌이 최소화되어 잠재의식으로 정보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억지로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핵심이에요. 정리해볼까요? 트루워드의 법칙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은 3단계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 너무 단순해서 처음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첫째, 필터 감시. 하루 동안 무엇이 필터를 통과하는지 관찰하기. 24시간 동안 내 필터에 무엇이 흘러들어오는지 판단 없이 바라보세요. 어떤 콘텐츠를 보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생각이 반복되는지 기록해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2단계에서 이미 충격을 받아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결핍의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왔는지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함을 존재함으로 전환하기 위한 언어를 수술하기. 뭐뭐 하고 싶다, 뭐를 원한다는 표현은 잠재의식에 아직 없음을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있다고 속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작은 풍요, 마시는 커피 한 잔, 오늘의 햇살, 움직이는 몸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필터에 입력되는 주파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의 풍요라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일은 이렇게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셋째, 잠들기 5분 전 중립의 뇌로 미래를 바라보기. 감정을 뺀 채 원하는 상태를 이미 일어난 평범한 사실로 바라보세요. 설레어도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때 느끼는 그 담담한 확신, 바로 그 상태입니다. 뇌가 렘 수면으로 진입하기 직전 알파파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처리한 이미지는 자는 동안 신경회로에 공고화됩니다. 트루워드가 말한 컨템플레이션의 실전 버전이 바로 이겁니다. 와이즈먼의 실험으로 돌아가 볼게요. 행운아들이 2번째 페이지의 문장을 먼저 발견한 건 더 영리하거나 예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필터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어디에나 있다는 주파수를 오래 입력해온 결과 뇌가 실제로 기회를 먼저 인식하도록 세팅돼 있었던 거예요. 행운은 성격이 아니라 필터의 문제였습니다. 법칙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명령어를 입력해왔을 뿐이에요.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 설레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원하는 현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불을 읽다였습니다. 더 깊은 통찰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